제가 라운드테이블에 앞서서 짧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적인 얘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프랙티컬한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좀 던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원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소 임시정시 30년부터 이제 점점점 포화된다는 거고, 사업자는 당연히 발전소 사업도 한 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좀 제때 그 원전 안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확장을 해야 됩니다. 시설 확장. 그런데 원전 지역 주민들은 이거 나중에 이거 확장해 놓고 다른 데 옮겨 가지도 못하고 영구적으로 저장 시설화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처분장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법으로 못을 박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은 그 처분 부지를 언제까지 선정하겠다는 그런 법 절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법이죠. 그게 만약 제정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손해 저장 시설의 확충이 원만히 마련하기는 어렵다. 왜 원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지금도 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시설로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원만치는 않을 거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급한 숙제는 지금 국회에서 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놀지는 않았고 20대부터 계속 발의를 했습니다. 7개 발의를 했는데 21대까지 해서 다 자동 폐기되고, 지금 현재 여당 4개, 야당 하나 올라와 있고요. 밑에 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대부분 지금 21대에 다 합의가 돼 있고요. 밑에 부분만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잘 합의에 이를 거라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고준위 방패물관리위원회 설립에 대한 정부 조직에 대한 것도 합의가 됐고, 관리사업주라서 원자력 환경공단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부지 선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한 손에도 걱정을 하셨지만 부지 간의 사용하길로 이동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원전 내 저장 시설의 용량은 이건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다른 그 정치적인,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이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결국은 처분장 터를 구하는 절차와 실제 처분장을 구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건 거꾸로 그런 뭐 부진의 저장시설의 확충 이런 게 다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안에 이 5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지금 첫 번째 체크해 놓은 것이 이제 부지를 조사하려면 지자체장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없으면 그 뒤에 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다 이제 신청이 있어서 최종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확정을 하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비토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근데 지금 되돌릴 수 없고요. 여야가 다 합의한 상태라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럼 지자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
대안은 없다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의 입장을 좀 살펴보자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산업부에서 유치 공모한 연구용 URL을 유치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유치하기 전 단계 18개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내심 적어도 4-5개 지자체는 응모를 하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태백시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수 대형 연구시설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받기 싫다는 거죠. 법에 이 연구시설은 처분시설이 아니다 라고 특별법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 또 하나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전라남도 해남군에 연구를 좀 하겠다고 부지를 이미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사회로부터 사용해결료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사용해결료 관련된 시설, 즉 중간저장 시설 부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설명을 해서 다 물러나긴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부지를 조금 사용하는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잠깐 나왔습니다. 23년도 작년 6월 달에 이제 대마도가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죠. 여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건설 상고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관광 농수산 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어쨌든간 하다가 지금 이제 대마도가 지자체장이 이제 신청 안 하는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쪽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반대를 했고 정부에서 나서서 뭐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처분장 들어오는데 정작 우리나라 법이 돼서 부지를 찾고자 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작년 이것도 일본 얘기인데 전 일본 지질학회장 굉장히 뭐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을 비롯한 전문가 300명이 공동 성명서를 냅니다. 일본은 지진도 많고 땅도 불안정해서 북유럽에서 하는 심층 처분장과 같은 개념으로 처분할 곳이 없다. 일본은 그래서 장기 저장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옵션이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질 조건은 어떤가 하는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지질학계의 입장은 무언가 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법이 빨리 돼야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볼 때 좀 장기적으로 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결국은 저는 지역 동의가 60%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신청을 할 거다. 앞선 나라 북유럽의 핀란드나 스웨덴은 거의 50% 이상, 60% 이상대가 돼서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공단 지금 이재학 본부장도 와 계시지만 결국 이 사업은 이제 관리 사업자가 소통을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안정성은 우리가 국민들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행정학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하고 가장 저희가
설명하는데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겁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되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게 30만 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대 문명의 발상이 기껏해야 12,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 경기 기간을 미니멈 1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중저준위 처분장은 이제 300년이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숫자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감동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래서 우라늄을 땅속에서 편히 있는 놈을 어거지로 끄집어내와서 농축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일을 시킨 다음에 다시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 태어난 고향이다. 그래서 지구의 폼으로 돌려들여서 인류의 시간 개념이 아닌 우리가 인류 삶을 100년의 일생이라고 본다면 또 인류의 문명을 12,000년이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고 그 시계가 아니고 지구의 시계를 따라서 우라늄이 핵연료가 잠잘 수 있도록 묻어줘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인문사회 또 과학기술계 간에 아까 말씀드린 지질학계 의견을 저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좀 의견을 이렇게 좁혀가야 되는 입장, 또 오늘처럼 행정학회하고 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가급적이면 좀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 교육이 아니고요. 일부는 교육이 포함됐겠지만 그분들이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표본의 중요성 저도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4개 사례를 앞선 조사 사례를 설명했지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 체계화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객관적이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정도로 조금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어요.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많이 오늘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일단 좀 배우겠습니다. 좀 의견도 더 듣고 그래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라운드 테이블 패널분들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에는 좌장이신 이병식 박사님,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 정재학 회장님,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의협회 이숙경 회장님, 한국홍보학회 홍문기 회장님, 한국행정학회 명성중 부회장님께서 참여해 주십니다. 네, 그럼 좌장이신 이병식 박사님께 오늘 라운드 테이블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식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었고요. 처음에는 원자력 가르쳤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원자력하고 에너지 합해서 좀 가르치는 그런 좀 이상한 모양새를 좀 띄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또 수용성 증진에 대해서 이런 이 모임을 가졌다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행정학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뭣도 모르고 갔어요. 와서 그 해체에 대해서 발제하는데 좀 의견을 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만 서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용의 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나 모든 이제 이 토론이 원자력 학회, 방사성 폐기물 학회 중심으로
진행이 된 우리만의 그러한 그룹으로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참석했던 분한테 앞으로 이러한 토론회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뭐 홍보라든지 소통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원자력 학회나 방송 폐기물 학회가 아니라 이런 행정학회나 또 뭐 소통과 관련되는 데 있으면은 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데 돈을 좀 많이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원자력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련할 때 저희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면은 원자력하고 또 일부 분들만 남아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 분이나 이 지역사회에서 오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돼가지고 관련된 정책이 기술자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 역시도 저희 원자력계에서 한 번 정도는 자문을 구하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이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는 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모임을 주선한 우리 김 단장님께 특별히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사용후 해결료 처분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이런 원자력 시설 관련된 뭐 건설이나 이런 점에서는 대중이나 이 전문가 그룹 사이에 의견이 좀 다양한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좀 반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대명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포럼이나 이 토론회는 원자력 정책 수립에 좀 지평을 넓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이 협회장님이 이제 인문사회 하신 분 손들어 보셨을 때 뭐 많이 없다는 멘트를 듣고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자력 쪽에서는 계속 좀 지평을 넓히는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를 좀 계속해서 사회적 이해 증진 측면에서 원자력 시설의 투명한 정보 공개,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쌍방향 소통 채널 개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좀 논의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서 사회적 이해 증진 관점에서 발표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특별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좋은 뭐 의견보다는 좀 아픈 말이겠죠. 고견을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히 사용 해결료 처분 시설 건설 이 정책이 안전은 저희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고 하는 안전을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데,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 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측면 이걸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 사용해전력 관리 정책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이 우리 김 단장님 포함해서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단장님께서 이제 발제로 사용해결력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죄송합니다. 그 사용해결력 관리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증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패널 분들께서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으면은 뭐 한 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모임은 50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경 협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을 자유롭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굉장히 이렇게 공식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원하시는 말씀하세요. 예, 예. 이 소통이라는 게, 지금 우리 여기에서 앞으로는 직접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시작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하는 일의 일환으로 조금 그 방향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짜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이 청중들이 원하는 거가 주로 들어보면 주로 이제 좀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건강 관련 주제도 넣고, 저희는 이제 여성 핵의학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련 주제도 넣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리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봐야죠.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좋아하시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선호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넣고 건강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요 고준위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이 고준위 방패장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좀 가볍게 넣어서 이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어 하면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설명회 갔다 왔어. 하지만 즐거웠어. 그래서 다음에 하면 또 가고 싶어. 이런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포럼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좀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 좀 계속 분기별로 간다든지 해서 관계를 좀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인식을 바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보니까 그냥 내가 지식을 알았어 그럼 이해했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걸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서가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는 좀 이렇게 청중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주제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저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앞에 이제 사회과학 쪽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또 이제 공학 쪽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말씀 다시 들었는데, 저는 약간 좀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해왔나 이런 갑자기 이제 죄책감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 기억에는 2004년도에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제 고준위랑 중저준위 사업 분리하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위 뭐 이런 정부 그 위원회들, 그리고 또 뭐 포럼이라든지 또 뭐 재고량 검증위원회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들하고도 만나 뵙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이 사회과학 쪽과의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공론화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검토위원회, 그러니까 공론화가 2번 있었던 건데, 공론화 프로세스는 사실은 이 자연과학자가 리드한 게 아니고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모이고, 그 운영은 사실은
사회과학 쪽의 전문가분들이 리딩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좀 약간 가물가물한 게 있긴 있지만 뭐 같이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저는 또 스스로 이제 자유를 한번 해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까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원자력공학 쪽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대 김성현 교수님이 이제 행정학과 계신데 그쪽 대학원이랑 저희랑 이제 융합대학원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물론 이제 용어집이 뭐 국제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업단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발간하신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일단 일반인들을 바로 접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회과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좀 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백민호 소장님이 이제 세이프티 케이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패장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은 네 그냥 대충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분량이 막 뭐 한 팔로도 모자랄 정도로 두꺼운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동의라든지 또 자발적인 유치 의사를 확보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렇게 두꺼운 분량에 또 수식도 많이 들어가고 한 그런 자료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퍼블릭 버전의 세이프티 케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그 이제 대학원 사업에서 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모의 공청회 같은 것도 해보고요, 역할극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는 그 경주 방패장 사업에서 그 이제 규제 쪽의 심사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뭐 혹시 이제 그때 참여하셨던 전문가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걸 몇 개 좀 교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웠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가 되게 일반인들 또 대중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감대를 다 형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려운 과정 끝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설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그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이 포함된 처분 방식 선정위원회를 부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 밖에 나가서는 거의 뭐 봉이 김선달 같은 일이 아니었냐, 물건도 없는데 부지를 정할 테니 유치 신청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에 적합한 공학적으로 적합한 설계, 그다음에 처분시설의 개념을 제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부지를 잡고 해야 되는데 부지를 정해놓고 나서 어떤 방식을 결정할까요를 일반인들한테 묻는 게 과연 맞는 접근 방법이었냐, 우리 공학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회 여러 번 불려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떴었어요. 경주 방패장이 사일로인데 사일로가 시간이 지나서 폐쇄를 하고 나면은 지하수에 잠긴다.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냐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또 의원실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당시에 주민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 그러니까 동굴처분이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화대, 지하수에 잠겨 있는 지역에 그 처분장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뽑아내야 되고 운영할 때도 그렇고 건설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폐쇄할 때는 펌프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수위가 회복이 되면서 물에 잠기는 게 원래 그 이 포화대에 들어가는 처분시설의 고유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서 다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걱정하고 언론에서는 무슨 뭐 잠수함을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제 입장을 설명하는 이제 입장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공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 사실은 공학자들이
정하든지 또는 어떤 우선순위를 논의를 해서 그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지금 쳐다보면은 이제 그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준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최소한 설계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승인을 받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고 처분장의 경우에는 개념 설계가 되어 있는 그 개념 설계를 가지고 부지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한 지난 21대 말미쯤 해서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뭐 기고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쓴 논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양면적인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우리가 고리 1호기 시작을 하면서 46년 동안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분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대중하고 소통을 할 때 전자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후자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자를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그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보면은 뭐 원전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고 뭐 중립적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대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좀 디테일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논리만 해도 특별법 통과를 부르짖으면서도 또 실제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던 거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요. 또 앞으로의 또 라운드가 펼쳐지면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사회과학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교준위 할 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경험을 우리 고준위 쪽에도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잠수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용어 문제였거든요. 지금 앞에서 우리 이태준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그 용어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또 의미를 찾는 방법과 동시에 재미를 찾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또 다른 오해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커진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원자력계에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사회하신 분들, 사회과학 하신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좀 협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발제하실 명부회장님한테 제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경상대에서 명성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행정학에서도 이제 원전이라든지 원자력 안전 또는 그러니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야를 하는 사람은 아니래 가지고 조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커멘트라든지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은 이제 발제문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딜레마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방사성 폐기물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처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지만은 실제 이제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뭐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R&D 같은 예산들이 많이 깎이면서 사실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상황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딜레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식조사 같은 걸 보니까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방패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제 이것을 누군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제 어떤 지역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60% 이상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지만은 나는 좀 안 했으면 한다라는 것이 이제 대중적인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딜레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요 발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조금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 몇 가지 이제 사회적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발제에서 여기서 발제나 토론문에서 본 건데요.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이제 장소를 부지를 선정하고 기술을 이제 개발시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 65% 정도밖에 60% 미만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받는 느낌이란 것이 원자력 산업 생태계란 것이 그렇게 건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또 조금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뭐 기술 개발할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타국 대비 한 50% 60%의 기술 준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3년 안에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아까 앞에 두 분이 이제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는 우려가 조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제 정재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이제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환경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과학을 하시는 분,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 동네에 있는 로컬 나울리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친절한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줄 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그게 저희들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겠지만은 과연 원자력이라든지 무슨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친절하지 못한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또 특히 이제 앞에서 하는 반응,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는 앞에서 하는 반응, 그리고 실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느낀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 사회적 합의라든지 수용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법이 이제 두 차례나 이제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자동 폐기가 됐다는 얘기는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분들을 골라서 어떤 분들을 이해 관련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했었던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안을 만드셨으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만드셨을 텐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기 13분인가 17분, 몇 분들의 위원들 중에 절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역시 이렇게 하면 8명, 9명의 찬성도 얻지 못하면서 우리가 많은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사람 오피니언 리더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안을 쓴다 그러는데 또는 계획을 만든다, 법안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뭐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보상이 들어갈 것인가,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정치적 수용성, 경제적 수용성, 뭐 사회적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또는 법안으로 이제 구체화되었을 때는 어떤 내용, 어떤 이제 보상으로 또는 어떤 지표로서 이것들이 설명돼야 이렇게 구체화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법을 이제 만들 때 또는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공정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런 이제 점진적인 개선 과정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그렇지만은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게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시설이 그냥 달랑 하나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이제 주민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이라든지 국토 개발의 관점에서 그 시설이 그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이제 한 지가 이제 지방자치를 재개한 지가 한 3, 40년 되거든요. 91년인가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지방 소멸이고 또 지방 재정의 위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굉장히 지방의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제 그 지방들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제 뭐 교도소가 오는 것도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이제 사회적 기피 시설들, 교도소라든지 또는 쓰레기 소각장들 오는 것들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방패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패장이라든지 원전 시설이라든지 이게 뭐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시설을 어떤 지역에 놓는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야 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설명되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제도적인 거시적인 면에서 이런 정부의 노력들, 또 계신 이 원자력 발전과 또는 에너지 정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핵 폐기물의 이제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준위 폐기물 관련되는 거라든지 이 특별법도 이게 좀 포괄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 폐기물 하는 사람, 우리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유관단체와 같이 추진하면은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홍보학회 우리 홍문기 학회장님 좋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PR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홍보학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홍보학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PR 학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PR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P는 퍼블릭이라는 뜻이고요. R은 rel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흔히들 얘기하는 그 PR의 의미와 저희가 그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 관계성의 문제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relation의 그 저희 PR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의 끝을 보면 맨 마지막에 S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ublic relation 했을 때 PR을 제대로 아는 분이시면 끝에 S를 붙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S를 뺍니다. 여기 S가 왜 붙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publ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공중을 의미하는 거고요. relations라고 하는 건 조직과 공중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양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쪽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발제집의 102페이지에 보면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단장님. 그 수용성이라는 단어의 약자로 SLO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Socialized Operator요. 네? Social License Operator요. Social License to Operate. 이게 이제 수용성의 의미라는 거죠. 그 PR 영역에서 이 단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기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기업,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 수용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수용성의 의미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는가. 그리고 제가 왜 아까 그 단장님께 예세로가 뭐의 약자냐고 왜 여쭤봤냐면 일반적으로 수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acceptability 또는 acceptance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편이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수용성의 의미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죠. 아마 행정학회에서 말씀하시는 acceptance 수용성도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까 두 번째 그 발제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부에서 수용성 증진을 위한 긍정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대학교의 그 전세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서 수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수용성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definition이라든가 스케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지 선정에 대한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태준 교수님은 PR을 전공하시고 저희 분야에 계시다가 KDI로 가신 교수님인데 이태준 교수님하고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 미치겠습니다. 이거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 단어 아직도 쓰고 있네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여쭤봤더니 이거 용어집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와 같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한 어떤 지역 특히 약간 이수경 그 회장님 말씀하실 때 님비 현상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조장하는 님비 현상의 함의 내지는 님비 현상을 조장하는 이 단어의 맥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PR 영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을 접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정책 PR 영역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 공중 관계성이라는 변인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인들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이 변인들은 앞에서 그 수용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던 그 변인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변인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 기관이라고 하죠. 정부 부처가 됐든 원자력 수역 원자력 위원회 됐든 한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떤 조직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정부 기관의 어떤 조직화된 집단에서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제가 아까 퍼블릭이 공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중의 개념은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표현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되겠죠. 그게 지역적 이해관계가 됐건 금전적 이해관계가 됐건 아니면 원자력 자체에 대한 관심이건 아니면 그 이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유만 되면 공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들의 속성은 다 같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중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는 기준점을 저희는 먼저 공중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이슈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와 이슈에 대한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 다음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쉬운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이거보다 복잡한 그 접근 방식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공중의 유형과 속성을 파악하고 그 이해도와 관여도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면 흔히들 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코리엔테이션 모델, 그러니까 상호 지향성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호 지향성 모델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가 같은가 다른가. 저희가 그걸 보통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학문 아카데믹한 레벨에서 스케일로 디벨롭되어 있는 것은 객관적 일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그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같은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식된 합의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주관적 일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쪽이 어떤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반대로 서로 보는 거죠. 상대편을 보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에서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쪽, 제가 이제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공중이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공중은 조직이 전달한 메시지를 조직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은 양자 간의 상호 일치도를 비교하는 주관적 척도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정확성인데, 그러면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의 일치도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저희의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행정학 분야라든가 기타 다른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하는 것과 저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논의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직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수용성 정도, 수용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공중이
전달된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또 다른 변인으로 놓고 확인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 간의 상호작용성 정도를 조직이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에서 공중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측면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을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예전에 2015년 정도에 경주 방패장에서 그 당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의 방패장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면 이 내용들을 수용하실 것이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찬성하시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약간 놀랬던 건 뭐냐면 겉으로 그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던 내용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영역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공중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룹 토의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다른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방패장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공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설득적 효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과문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이슈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될 것은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또는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속성, 그 속성과 관련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런 포인트가 확인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시는지도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모디파이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당신들의 의견이, 공중의 의견이 조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결과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서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15년 전에 아까 이태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얘기했던 그 수용성의 의미로 오늘날에 와서 고준위의 의미를 똑같이 이해하면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54분인데요. 약속한 대로 끝나려고 그러면은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꼭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원자력계에서 홍보 또 수용성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참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거 다 모아 보면은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썼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원자력계를 제외한 다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 지적하시는 걸 보면은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썼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앞으로 이 돈을 이 관련된 연구 비용을 참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또 좋은 분들한테 좀 맡겨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 수용성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도 한번
저희들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된 죄송합니다. 수용성 문제를 기왕이면 좀 좋은 용어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그 말을 쓸 건데. 원자력 관련된 공중 관계성. 예. 원자력 관련된 공중 관계성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저희 자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입장 설정도 방향 설정도 좀 새로 좀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권한으로 우리 플로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제가 죄송합니다. 한 분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는 한 가지 있는데 뭐 사전에 아까 김경수 단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태백 연구유활 시설 하면서 태백시만 이제 신청한 것이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건 사실 아니고요. 지자체가 그때 이제 광역 7개, 기초지자체 10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시설이 위험하다, 뭐 처분시설 전환된다 그런 걸 오해해서 한 것보다는 사실 지역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게 큽니다. 사실 기장군도 그렇고 다른 경주도 그렇고 울주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지역 지원이 뭐가 들어오냐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시설 부지소 조사 선정 공무원 나가게 되면은 지자체들, 그러니까 지자체에 관 계신 공무원부터 먼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적이에 대한 국민들, 지역 주민들보다 그런 좀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홍문기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관계자들 속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장기간의 연구 과제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좀 해나갈 부분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이해관계라면은 그분이 어떤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의 이해에서, 그러니까 고주망폐물이라는 고주망폐에서 어떤 이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가 합의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그 여러 다른 다수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해관계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공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중의 속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해도와 관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의 속성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그 각각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밀접하면서 아닌 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도 해요. 그런 경험을 저는 이미 경주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여도와 이해도예요. 아까 이태준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관여도와 이해도에 따라서 공중의 속성을 분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의 어떤 수위 조절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도출이 되고, 그 도출된 이해관계를 유형별로 그룹핑을 해보면, 집단 유형화시켜 보면, 그걸 유형화시키면 결국 그 이슈에 대해서 공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경주방패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는 처음에 그 원전 문제로 이해를 했었어요. 아마 처음에 다들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결국 그 문제 해결된 거는 보상 문제로 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학교를 지어주셨나? 무슨 주민센터를 지어주셨나?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원전 문제, 원자력에 대한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작 그 현장에 가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비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 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결정했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순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그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게 돈의 문제라든가 보상체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면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모임 끝나고 나서 회의하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3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기술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 또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 자료는 혹시 필요하면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면은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한 대가 건물 1층에서 대기 중이랍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6시 20분에 서울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이용하실 분들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